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이슈 좀 다루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군이 일본 오키나와 해역에서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해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죠. 이것 때문에 일본과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중국 전투기의 이른바 레이더 조준 사건, 이것에 대해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일본으로서는 이제 그렇다면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미국 뜨뜻미지근합니다. 며칠 지나서 비난 성명 하나 내는 정도 이렇게 좀 하고 중국과의 갈등을 원치 않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일본이 미국에 좀 실망했다 이런 얘기가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기획취재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합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일단 이 레이더 조준 문제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양국 간에 상당히 좀 첨예한 어떤 갈등이 일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던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일단은 문제 자체는 네. 이제 지난 6일에 중국 항공모함인 야오닝함 전대가 오키나와 해역 인근에서 이제 대규모 훈련을 벌이면서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일본 측에 따르면은 이 함대가 사전 통보 없이 이제 갑자기 오키나와 해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통보 없이 일본 해역으로 들어왔다.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F-15 전투기를 출격을 시켜서 이제 상황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중국 함재기인 J-25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를 향해서 이제 레이더 조준을 했다. 이러면서 지금 중국 측에서 이제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맞대응해서 전투기를 띄우면서 레이더 조준까지 곧 공격하려는 그런 것을 액션을 취한 것 아니냐라고 일본에서는 주장을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중국 측은 훈련 전에 일본 측에 이미 사전 통보를 했고 심지어 일본 측이 이를 접수했다는 회신까지 보냈는데 네. 갑자기 일본 쪽에서 전투기가 날았다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은 아예 양측 교신 내용까지 공개를 하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또 일본 측은 이제 그 교신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근데 항공모함의 뭐 항행 계획이나 뭐 정확한 위치, 위험 회피에 대한 정보를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상 제대로 된 사전 통보가 아니라 일단 밀고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들어왔다 그 정도 얘기만 한 거다 이러면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결국에는 양측 주장이 상당히 엇갈리면서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실고만 문제가 돼버리는데요. 네. 이 레이더 조준 자체도 지금 중국 측은 탐지용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 측은 탐지용이 아니라 사격을 위한 거였다, 사격 준비용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서로 본인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국 전투기가 이렇게 대치한 게 이번에 사상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밀리면은 앞으로도 우린 계속 밀릴 거다. 기싸움 성격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특히 지금 이제 중국 야오닝함 전대가 계속 해당 해역에 머물면서 오키나와 섬 인근은 물론 일본 본토와 연결된 지역까지 오고 가면서 지금 사실상 무력 시위를 이제 장기화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는 이제 보급선까지 도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일본이 외교적 담판을 벌이지 않는다면은 아마 한 달 이상 여기서 계속 머물면서 무력 시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어쨌든 일본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멈추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얘기네요. 근데 일본 측은 이제 좀 더 당황을 하게 된 게 사실 이번 일이 바로 발생을 하고서 미국 정부 혹은 이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앞장서서 나서서 편을 들어줄 것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 정부는 이제 상당히 이 사건에 관심이 없는다는 듯이 무관심한 지금 상황입니다. 네. 일단 미국 국무부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9일에야 이제 성명을 내서 중국이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지역 평화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미일 동맹은 흔들림 없다. 이 정도 내용을 내놓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전혀 언급이 없어갖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좀 미국에 많이 실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우 기자 설명 들어보면 뭐 미국에서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뭐 성명 하나 딸랑 낸 것 같은 느낌? 네, 이런 정도 느낌이에요. 근데 미일 어쨌든 동맹 관계이고 일본으로서는 이런 중국과의 처음 있는 전투기 대치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정말 편을 들어주기를 기대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평소에 뭐 SNS도 많이 사용하고 막 하잖아요. 네. 이번에는 조용하고 그런 거 올리지도 않고
미국이 이렇게 중일 갈등 국면에서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거 관련을 해서는 이제 미국 매체들에서도 좀 많이 의구심들을 갖고 있어서 여러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네. 심지어 이제 일부 매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카이치 총리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대만 유사시 이제 개입을 시사했던 발언이 이제 중국을 너무 지나치게 자극을 하고 있다면서 자제를 요청했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본 정부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크게 반박을 하긴 했는데요. 근데 적어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과 일본이 이제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서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온도차는 확실하다. 이런 내용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미국도 전략적으로는 중국 위협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중국하고 더 대치할 생각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트럼프 행정부 입장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중국하고 이제 계속 오랫동안 끌어왔던 관세 분쟁 문제가 지금 협상이 많이 진전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또 미국을 방문하기로 약속을 한 지금 상태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미중 간은 해빙 모드로 가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이런 식으로 중국하고 충돌을 하는 거는 결국 미국의 국익과는 맞지 않는다. 그런 해석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무관심한 지금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결국에 한마디로 이제 대중관계에 있어서 뭐 충돌을 하든 갈등을 하든 결국에는 미국이 전체 분위기를 주도를 할 것이고 또 미국의 국익과 맞지 않는다면 다른 동맹국들이 중국과 충돌한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도와주진 않을 거다. 이런 지금 이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니냐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동맹국들의 중국과의 충돌 이건 하나의 그냥 부차적인 요소로 보고 일단 지금 국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해빙 모드로 이어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트럼프는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분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어쨌든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어느 정도 좀 가다가 잦아들면 다행인데 이런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또 아니면 좀 더 격렬하게 대치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상황이면 미국도 가만히 있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중국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을 좀 알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일단 중국에서는 이게 처음에 시작 자체가 일본과의 지금 대치가 대만 문제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만큼은 이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또 미국에 전달하고자 네. 이제 생각보다 더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네. 민간 차원에서의 이제 교류 중단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 마찰도 있었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군사적 마찰까지 지금 온 걸로 보면은 중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단계별로 이 군사 도발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도발 수준을 약간씩 올리면서 또 미국의 움직임을 관찰할 거라는 거죠. 미국이 과연 어느 선까지 개입을 안 할 것인가 그거를 시험해 보려는 의도도 있지 않느냐 그런 해석까지 나오는데요. 네. 사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권 발동 시사 발언이 이게 파장이 워낙 컸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심하게 반응한다 이런 해석도 지배적입니다. 이게 자칫하면은 지금 안 그래도 대만의 집권 민진당에서는 이제 대만 독립론을 이제 많이 꺼내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국제적인 이슈가 될 경우에는 이제 이 만에 하나 정말로 이제 중국에서 아예 대만이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은 국제적으로 이제 독립을 지지하는 세력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나 이제 일본의 자민당을 비롯해서 우파 세력들 그리고 이제 우파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이 민진당 의원들과 교류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미국에서도 이제 1979년 이후 이제 하나의 중국이라는 논리는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네. 만약에 이거를 놓치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대만 문제가 국제 영유권 분쟁 문제로 비화가 될 수 있고 그럼 자칫하면 정말 대만이 독립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반발을 한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런 측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 발언을 철회하기 전까지는 계속 대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으로선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시위를 하는 그런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일본에서 쉽게 다카이치 총리가 그 발언을
뭐 철회하거나 사과하거나 이럴 것 같지도 않고 현재 단계에서는 조금 더 좀 갈등 상황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큰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쭉 이현우 기자 설명 들어보면 어쨌든 일본과 중국의 갈등 와중에 미국이 일본 편을 바로 그냥 좀 강도 높게 바로 들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좀 더 신경을 쓰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이제 동맹이기 때문에 어떤 무조건 편들지는 않겠다. 미국 중심의 미국 국익 중심으로 판단하겠다. 이러한 맥락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적인 측면에서 이번 사태가 주는 시사점이랄까 그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일본하고 중국 간의 이 충돌 문제가 결국 이제 남의 일로만 보기가 어려운 것이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과 이제 서해상의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일대에서 중국에서 계속 구조물을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 맞아요. 네. 예, 이거를 놓고 지금 중국이 이후에 뭐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갑자기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가 영해다 이런 과격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 네. 결국엔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예전 같으면은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 부분 도와줄 거라는 이제 기대감들을 갖고 있었는데 네. 우리도 결국에는 이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거를 혼자 해결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뭐 영유권 분쟁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대부분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이제 각국의 군사적 충돌은 또 자제시키고 네. 또 협상도 중재하는 그런 관리자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그런 거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러면 이제 힘의 논리로 밀리는 쪽이 이제 계속 밀리는 상황이 되게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한국, 일본은 마찬가지고 뭐 필리핀이나 지금 중국과 영유권 분쟁에 놓여 있는 국가들은 앞으로 중국과 이런 일이 발생하면 더 과격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다가 자칫하면은 이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위험도 생길 수가 있어서 결국엔 그 피해가 또 이제 고스란히 우리가 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미중 간 세력 충돌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들은 그동안에는 미국을 상당히 많이 믿고 바라보는 상황이었는데 의지를 해 왔는데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는 미국의 지원만을 바라기는 좀 어렵고 이제 결국에는 미국의 개입을 이제 끌어오려면은 네. 미국 정부한테 이번 개입으로 뭐를 얻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엔 대미 대중외교의 난이도가 지금보다 한층 올라갈 거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동맹 관계 가지고만은 안 되고 뭔가 이른바 기브앤테이크적인 그런 이해관계적인 측면에 맞물려야 이게 좀 효과를 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카드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자위력을 키우는 거 이게 또 더 중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